여기는 뭄바이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뭄바이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가볼 관광지는 바로 근처 마니 바반이라고 해서 그 마하트마 간디가 이건 뭄바이에서 18년 동안을 거주했던 곳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일종의 생가인데 태어나신 곳은 아니고 거주하셨던 곳인데 거기를 지금 간디 기념관 내지는 박물관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간디 기념관만 한번 가보고 이제 인도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여행을 하면서 썰 많이 풀지만 근현대사는 일부러 썰을 안 풀거든요. 왜냐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근현대사는 역사지만 동시에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컨대 저희가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역사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에 관한 문제라서 만약 저희들이 잘못 말하는 게 있어도 그거는 사실이 잘못된 건데 근현대사는 사실뿐만 아니라 장위의 문제라서 저희들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지는 이런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특정 정치인이나 어떤 정파랑 관계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거든요. 가능하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디 마니바반 여기도 어차피 들르긴 할 건데 이거를 저희들이 찍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간디는 현대 인도 바라트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간디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을 안 하면 좀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간디 기념관을 들르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뭔가 논란이 없을 만한 부분만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아 여기 있구나. Thank you. Do you live in here? I'm living slum. Sorry? In a slum, like in Mumbai. In Mumbai. 아, slum. Can I take a video of you also? Yeah. Okay, thank you. 아 여기 마니바반 어디지? 한번 헤매고 있더니 이분이 막 가르쳐 주셔가지고 바로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Can you say something about Mahatma Gandhi? Because I'm going to yeah. there. So Mahatma Gandhi, like his Mani Bhavan name is like is a friend of Gandhi ji. Gandhiji. His name is Mani, and Bhavan in Hindi we call like a house. So it's like a Mani Bhavan. So the name of Gandhi is Mani. No, name of not Gandhi, like his friend, Gandhi friend. Gandhi name friend. Name is Mani, and Bhavan we call like Hindi is a House. house. So it's like a Mani Bhavan. Mm-hmm. And it was built in the like 1970 to 1934. It's now under like a government. Yeah. So usually it's like now a museum. So it's also a tourist attraction. The tourists come here and just see the like how the Gandhi has born and how all the things are happen in their life. If you visit like the second floor is a surprise for you. Oh really? Yeah. And who is Gandhi for Indian people? Gandhi is like a father of nations. Father of nations. Yes. Like if you've seen in the like currency, so the Gandhi's photo is there. Yes, in every field I can see Gandhi. Yes, Gandhi is the father of nation for us. Oh. So every Indian people respect Gandhi. Yeah, every Indian people like they respect the Gandhis and they're just like in the movement of a Gandhis to believe in a Gandhis and just to go on the way of a Gandhi. Thank you very much. Can I ask your name? Yeah, I am Abhishek. Abhishek. Yeah, you can call Abhi. Abhi.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Abhi. Thank you very much. 들어서자마자 간디의 상징 물레가 그 인도 국기 가운데 있는 이 물레가 간디의 물레입니다. 오. Hello. Good noon. Only one? 20 rupees. English and Korean. 오! 코리안이네? Thank you. Here's 100 rupees. 딱 들어서면 엄청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네루랑 찍은 사진 엄청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간디의 후계자 자왈할랄 네루고요. 인도 초대 수상이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그 우리 다들 아시죠? 뭐 동방의 등불 코리아 그 시 쓰셨던 분, 그 마하트마 간디의 마하트마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셨던 분도 이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간디께서 말씀하신 건가? 아힘사가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이다. 아힘사가 그 자이나교 지난번 자이나교 찾아봤을 때 그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불살생이고요. 실제로 간디께서 자이나교 분들이랑 친하게 교류를 하시면서 그 아힘사 비폭력 운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이나교 분들이랑 교류를 하시면서 받았던 영향이 비폭력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간디, 14살의 간디. 이게 처음 국기 디자인이고 이렇게 발전하다가
뭔가 약간 영국 영향 받았나 했다가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인도 쿠키 원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여기서 그냥 너무 명확하게 간디의 물레였는데 이 간디의 물레를 뭘로 바꿨냐면 다르마 차크라와 아소카, The Hill of Law, 그러니까 다르마 법의 수레로 바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도 쿠키의 수레예요. 그래서 이 수레가 그 힌두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윤회 내지는 끝없는 순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간디의 물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국기 안에다가 우리는 간디의 길을 따른다라는 걸 명시를 하면서도 인도 철학까지 담아내서 이 디자인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함축적으로 중의적으로 잘 담았어, 두 가지 얘기를. 남아프리카에서 활동 하셨어요? 영국에서 유학해서 변호사 로스쿨 다니셨다가 이제 남아공 가서 차별받는 거 보고 민족의식 각성해서 인도 독립을 이끄셨죠. 근데 막 엄청나게 열변을 한다거나 엄청나게 막 극기인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처음 변호사 생활 하실 때는 약간 뭐 힘들어 하셨다고 했었는데 그 남아프리카에서 차별받고 뭔가 인도 민족의식을 각성한 뒤로 이제 엄청난 운동가로 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간디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간디 브레이크 솔트 로, 인도에서 소금의 전매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저항해가지고 같이 행진하는 시위를 벌였거든요. 또 엄청 유명한 장면입니다. 간디의 소금 행진. 이건 방글라데시 방문했을 때 사진이네요. 간디가 영국 물러날 때 인도가 종교 때문에 분열할 것 같으니까 그걸 막고 어떻게든 통합하려고 되게 예를 많이 쓰셨거든요. 이제 그런 일환의 하나로 좀 무슬림들의, 간디 자체는 되게 독실한 힌두교도셨지만 무슬림 분들한테 되게 우호적인 정책 내지는 메시지를 많이 내셨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한테 불만을 사가지고 이렇게 1948년에 힌두교 극단주의자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열린 간디 장례식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그래서 뉴델리에 가면은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 밑에는 간디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는데 헤이람입니다. 신이시여. 어떻게든 분열을 막으려고 애썼었는데 결국 인도는 파키스탄이랑 방글라데시랑 인도랑 종교에 따라서 갈라져 버려가지고, 오 여기 나온다.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상관없이 다 통합해서 하나의 바라트로 독립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못 막았네요. 결국은 이슬람이랑 힌두교로 쪼개졌습니다. 2층은 간디가 생전에 쓰던 방이랑 작업실을 그대로 보존했다고 합니다. 간디 일생을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줬네요. 이게 그 남아공에서 있었던 인도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내도 1등석 기차에 탈 수 없다, 인종차별받았던 그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소금 행진, 간디가 어떤 배경에서 성장을 해서 어떻게 독립운동에 눈을 뜨게 되고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는지를 이런 식으로 다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암살당하고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떠나보내는 잘 돼있네요. 20루피밖에 안 하고 뭐 외국인이라고, 여기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바가지 씌워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누구든지 20루피만 내면 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하나 담으면 너무 노잼이라서 안 담았는데 차근차근 읽을 만한 거리도 되게 많고 설명도 되게 잘 돼 있고 되게 괜찮네요. 이렇게 간디 기념관 마니 바반을 둘러봤습니다. 나름 근현대사라 가지고 그걸 논란 없는 부분만 잘 말씀을 드렸나 싶은 걱정이 있긴 한데 제 나름으로는 되게 좀 조심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당연히 간디도 사람이다 보니까 논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같은 것도 찾아보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좋은 부분이랑 부정적인 부분에서 둘 다 정치적이다 내지는 뭐 의견이 갈린다 하는 부분은 최대한 언급을 피했고요. 우리가 딱 아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어릴 때는 저도 몰랐었어 가지고 좀 잘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간디가 인도의 상징이에요. 그냥 인도를 대표하는 인물 하면 간디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 그냥 간디야. 왜 그러지? 왜냐면 뭐 아소카 대왕도 있고 아크바라 대제도 있고 엄청 많은데 왜 다들 간디를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뭐 공부해보니까 아 이건 그냥 논란의 여지 없이 간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인도가 뭐 옛날에 엄청 옛날 아소카 왕이 있었던 마우리아 왕조 때는 그 인도 아대륙 전역을 통일을 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총균수 같은 거 보면은 제로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 인도를 만성적인 분열 상태라고 말할 정도예요. 중국을 만성적인 통일, 뭐 인도를 만성적인 분열, 그 유럽을 최적의 분열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비교를 할 정도로 인도는 분열된 상태였는데, 그 인도가 언제까지 분열이 돼 있었냐면 영국이 들어와서 인도 다 잡아먹을 때까지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도 오고 포르투갈, 프랑스 다 인도 먹으러 오는데, 인도가 그때부터 다 통일 왕국이었으면 사실 힘들었겠죠. 애초에 그 당시에 무굴 제국이 있었지만 인도 남부는 아직 무굴 제국이 아닌 상태였고 분열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다른 나라처럼 문화나 인종이나 언어나 다 다른데, 남인도나 북인도나 가보면 모두가 인도 국기도 알고 자기 나라를 바라트라고 해요. 그리고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가 스스로를 하나의 인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간디가 그 사람들을 다 모으는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뭐 독립운동을 했던 것도 있지만,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간디는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가가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간디를 헐벗은 옷에다가 맨날 지팡이 짚고 걷는 모습만 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아, 원래 가난하신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되게 잘 사는 집안 자제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인도 식민지배 당할 때 영국 런던에 가가지고 로스쿨까지 다닐 수 있었던 거고요. 스스로 탁발성을 자처하면서 물레를 돌렸던 일 자체가 자신은 가장 낮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인도는 간디의 기치 아래서 하나로 모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디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 동시에 인도를 하나로 묶어준 사람이에요.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다가가면서 마음으로부터 인도를 통합을 시킨 사람이라서, 제 생각에 인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단연코 마하트마 간디가 꼽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간디가 이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해가지고 인도의 독립을 쟁취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릴 때 책으로 배웠을 때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간디 자체가 힌두교 신자고 아힘사를 굉장히 추구하는 자이나교사를 만나가지고, 아, 나는 비폭력을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어서 비폭력 운동에 뛰어들었다 라고만 배웠는데, 사실 비폭력 운동이랑 불복종 운동은 인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저항 방법인데, 그 식민 지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뭐 당연히 일본이 우리한테 한 것도 식민 지배이긴 하지만, 그 유럽인들이 했던 식민 지배랑은 좀 달라요. 다르게 합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아예 먹어버리겠다라는 거에 가까운데, 영국이 인도한테 했었던 식민 지배는 나라 자체를 먹어버리겠다라기보다 그 경제적 이익을 뽑아먹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빨대 꽂아 먹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간디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영국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영국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원하는 건 경제적 이익이었으면 그 경제적 이익을 안 주겠다 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그럼 어떻게 안 주지? 뭐 영국한테서 뺏겠다, 뭐 무역 제재를 하겠다,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이미 힘이 없어서 식민지배 당했으니까. 그래서 영국이 식민지배를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면 되겠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들어눕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돼. 영국이 아무리 막 채찍 들고 와가지고 너 일해, 빨리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 라고 해도 나 일 안 해, 됐제, 나 안 해, 이렇게 들어누워 버리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인도 인구가 당시 3억이었어요 영국 인구는 4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인구 4천만이 다 인도로 올 수도 없는 거고, 식민 정부를 세워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인력만 몇 명 보낼 거 아니야. 근데 그 소수 인력으로 3억 명이 들어누워 버리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복종 운동은 쉽게 말해서 들어눕는다는 거고, 들어눕는 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빨대 꽂으러 온 영국 사람들한테 한 방 먹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몇 명이 들어눕는 게 아니라 인도 인구 전체가 들어누워 버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영국은 식민 지배를 하려고 통치를 해봤자 손해만 보기 때문에 식민지배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그 인도 사람들을 불복종 운동에 가장 쉽게 동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비폭력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려면 굳이 싸울 필요 없어, 굳이 애써서 총 들 필요 없어, 비폭력해, 그냥 들어눕기만 해 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더해가지고 인도는 원래 자이나교나 힌두교나 둘 다 아힘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탈생을 굉장히 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장투쟁보다는 더 비폭력 운동이 사람을 모으기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 국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비폭력 운동이고요. 그리고 그 결집된 힘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식민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불복종 운동입니다. 그래서 비폭력과 불복종 운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